그냥 이 사람은요, 일을 안 해도 좋고 의전은 다 받고 얼마나 편합니까? 한덕수는 운전할 줄도 몰라요. 운전 면허증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한평생 운전도 안 해보고 또 뭐 이게 뭐 난임 부부께는 죄송하지만 자녀도 없어서 그냥 그런 희생도 해본 적이 없고 뭐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남의 법값 팍팍 쓰면서 남이 끊어주는 호텔 피트니스 이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하거나 하면서 성과를 올려서 거의 보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잠깐 여기에 잠깐 비빈 다음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고인 사람인 거예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가 208표, 부 36표, 기권 6표로서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경론 끝에 새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엄이 실행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 혐의만 6가지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카페 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20적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것 질의를 하자 증인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그냥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내세웠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오히려 혐의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과거 발언들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대통령실 내부 CCTV를 제시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그간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걸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오는 화요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 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5.18 영령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리님 참여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저희 보수 저 유시민 전 장관님을 봉하마을에서 잠깐 뵀었을 때 그때 한덕수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참 한덕수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한덕수가 왜 대단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는 장관할 때 사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켜준다 그래도 난 그거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덕수는 총리를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고생해서 했을 텐데 그걸 또 덥석도 받는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윤석열 딱 사이즈 보니까 딱 봐도 일 안 할 것 같고 그럼 난 바지로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네네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 게 계엄을 지나서 대선 후보까지 되는 상황까지 그게 쭉 연결돼서 온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윤석열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대가가 호가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과 사랑하고 사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 호남 가가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똑같죠. 저도 빵에 갈 사람입니다. 윤석열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두 분이 옆방에서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